그러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4쪽을 펴주시고요. 프린트는 6페이지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필기도구 꺼내시고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면서 먼저 스스로 프린트를 채운 뒤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프린트를 채우지 않은 친구들은 강의를 정지하고 교과서를 읽으면서 프린트를 먼저 채우고 오세요. 가장 먼저 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전 정보가 DNA에 담겨 있고 바로 그 DNA가 있는 장소가 핵이기 때문입니다. 핵 속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이 있습니다. 인은 선생님이 5번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막은요, 외막과 내막으로 된 이중막입니다. 이중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부터 단일막, 이중막 또는 막성 세포소기관이 아닌 것이 나올 텐데 이 세포소기관 단원에서는 이중막인지 단일막인지 아니면 막성 세포소기관이 아닌지가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해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로는 세포막, 즉 생체막의 주 성분은 인지질이었고 인지질은 이중충을 이룬다고 배웠었죠. 이렇게 인지질 애들이 이중충을 이루고 있었고 얘네들이 쭉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죠. 이쪽에 선생님이 이쪽 부분에는 그림을 생략할게요. 이 세포의 안과 밖은 주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질의 머리는 물 쪽을 향하고 물과 친하지 않은 꼬리는 안쪽을 향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충을 이루면 요게 막 한 겹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충 하나는 단일막입니다. 지금 요거 상태는. 그럼 핵막은 이중막이라는 거죠. 그럼 막이 두 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막이 두 겹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인지질 이중충이 2번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지질 이중충이 1번 있는 건 단일막, 이중막이라는 건 인지질 이중충이 2번 있는 것을 뜻한다. 핵막은 이중막이고요. 그 다음에 핵막은 소포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그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핵입니다. 핵의 막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핵막을 살펴보면 외막과 내막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막, 내막으로 해서 지금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막 한 겹당 인지질 이중충이 있는 거고 이쪽에도 인지질 이중충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핵막을 살펴보면 아예 막으로 꽉 막힌 것이 아니라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은 바로 핵공이라 하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핵과 세포질 사이에 물질들이 드나듭니다. 즉, 핵 안쪽에 있던 물질이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나가기도 하고 세포질에 있던 물질이 핵공을 통해 핵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공을 통해 세포질과 핵 사이의 물질이 이동하고요. 이 핵 안에는 DNA가 있다고 했는데요. DNA는 히스톤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히스톤은 뭐냐면요.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DNA는 우리 진핵세포,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DNA는 긴 선 모양입니다. 그런 DNA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긴 DNA가 아무렇게나 보관이 된다면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손상되거나 훼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실을 보관할 때 긴 실을 실패에다가 감아서 보관하는 것처럼 DNA를요, 히스톤 단백질에 똘똘똘똘 말아 놓습니다. 그래서 핵 안에 있는 DNA는 히스톤과 결합하고 있고요. 이 DNA는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 응축되어서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그냥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그냥 실 모양인 염색사라고 부르고요.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 응축돼서 염색체를 형성하는 거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세포 분열할 때 전기, 후기 이런 시기가 되면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됐죠. 다음, 핵 속에는 인이 1개 이상 있습니다. 이쪽 그림을 보면요. 핵 안에 이렇게 좀 더 진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핵 안에 또 다른 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핵 안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진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인인데, 이 인은 막이 없고, 인에서는 리보솜을 구성하는 rRNA의 합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요, RNA 종류가 3개가 나올 텐데요. 일단 rRNA는요, 리보솜 RNA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mRNA는요, 메신저 RNA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tRNA가 나오는데 tRNA는 트랜스퍼 RNA에서 운반 RNA의 약자입니다. RNA가 3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E는 rRNA 합성 장소고요. 이 rRNA가 리보솜 RNA다시피 rRNA는 리보솜을 구성합니다. 즉, E는 rRNA의 합성 장소이고 인에서 리보솜이 합성된다도 같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과서 36쪽의 삿갓말 재생 실험을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삿갓말이라는 애는요. 얘는 바다에 사는 단세포 생물인데요. 갓, 자루, 헛뿌리 이렇게 3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갓의 모양에 따라서 M형과 C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헛뿌리에 핵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까 바로 전에 핵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들어있다고 했었죠?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자루만 남길 거예요. 이 초록색은 M형의 자루, 파란색은 C형의 자루입니다. 그럼 이 자루에다가요. 둘의 헛뿌리를 바꿔서 이식을 할 거예요. M형의 자루에다 C형의 헛뿌리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갓이 무슨 모양으로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무슨 모양으로 나오는지 봤더니 자루는 분명 이 초록색 M형의 자루인데 C형 헛뿌리에 이식했더니 C형 갓이 재생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자루는 분명히 C형의 자루인데 헛뿌리를 M형의 헛뿌리로 했더니 M형의 갓이 재생이 됐습니다. 즉, 이 실험에서 갓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죠? 갓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자루가 아니라 헛뿌리죠. 왜 헛뿌리에 의해서 갓의 모양이 결정이 되냐면 헛뿌리에 누가 들어있죠? 핵이 들어있었고요. 핵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핵이 갓의 모양을 결정을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요. 핵이 것의 형질을 결정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 즉 DNA가 생물의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다음은 리보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솜은 r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2개의 단위체로 구성이 됩니다. 자, 아래의 사진을 보세요. 얘가 리보솜인데요. 2개의 조각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에 있는 큰 조각을 대단위체, 아래에 있는 작은 조각을 소단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살펴보면 얘는 rRNA, 리보솜 RNA의 줄임말이죠. r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아까 핵막처럼 핵막이 있고 안에 DNA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막성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냥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중요한 점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음. 왜냐면 이 세포 소기관 문제에서는 막성 소기관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굉장히 잘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중막인지 단일막인지 아니면 막성 소기관이 아닌지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리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 있거나 세포질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얘가 우리가 아까 가장 처음에 살펴봤던 핵이죠? 핵이고 안에 진한 부분은 인이죠? 그 다음에 핵막, 아까 핵 설명에서 보면 핵막과 소포체 막이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핵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요 기관 있죠? 얘가 소포체예요. 얘도 소포체입니다. 그런데 소포체 중에서 여기 지금 노란색 알갱이가 막 붙어있는 게 있죠? 이 알갱이가 리보솜이고요. 이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거친면 소포체입니다. 그러니까 리보솜은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여러분이 그림에서 찾으려면 이렇게 소포체에 붙어 있거나 또는 세포질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소포체에 붙어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세포질에 흩어져 있는 애들도 있는 거죠. 리보솜의 기능은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얘는 기능. 다음은 소포체입니다. 소포체는 납작한 주머니나 관 모양의 막이 연결된 형태의 구조물이고 소포체의 내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소포체 막의 일부가 핵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억하실 게 소포체 막은 단일막입니다. 그리고 소포체 막의 일부가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요. 소포체의 기능은 물질 수송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소포체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붙은 이유는 리보솜 때문이에요. 자, 리보솜이 붙어있는 애가 거친면 소포체, 붙어있지 않은 애가 매끈면 소포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얘네가 지금 핵막과 연결돼 있죠, 소포체? 얘네가 다 소포체 있네요. 리보솜이 붙어있으면 오돌토돌하겠죠.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거친면 소포체. 그 다음에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매끈매끈하겠죠?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소포체가 매끈면 소포체가 됩니다. 기능은요, 거친면 소포체에서는요, 단백질을 가공하고 운반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거친면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 있었다고 했죠.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하기 때문에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을 하면 소포체에서 좀 가공을 하고 운반을 합니다. 어디로 운반하냐면 뒤에 나올 골지체로 운반을 해요. 다음 매끈면 소포체는요. 단백질이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아니라 인지질과 스테로이드와 같은 지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칼슘이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칼슘 저장, 그 다음에 독성 물질 해동은 매끈면 소포체. 요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아까 TEM이니까 이거 투가 전자 현미경이죠. 투가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흑백 사진에 채색을 한 거고요. 이쪽은 핵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핵과 연결된 여기에 주머니 같은 그물 같은 게 있죠? 여기는 거친면 소포체. 아마 보면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점점점점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분이 관처럼 생긴 매끈면 소포체. 인지질이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지질 합성. 다음은 골지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지체는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시스터나가 쌓여있는 단일막의 세포 소기관입니다. 밑에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진짜 납작한 주머니처럼 생긴 게 있죠. 얘가 바로 시스터나고 이 시스터나가 겹겹이 쌓인 구조인 세포 소기관이 바로 골지체입니다. 골지체는 단백질과 지질의 가공, 운반, 분비를 합니다. 자, 일단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만들어지죠. 이 리보솜은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 있거나 세포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질은 매끈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소포체에서는
운반소낭을 만들어서 가공된 단백질과 지질을 운반소낭을 만들어서 골지체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골지체는 또 이 소포체 운반소낭을 통해서 전달된 단백질과 지질을 또 가공하고 분비소낭을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골지체는 소화샘 세포, 내분비샘 세포와 같이 분비작용이 활발한 세포에 발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자세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이자세포라고 선생님이 간단히 그려볼게요. 그러면 세포막이 있을 테고 이 안에 또 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포체가 있을 테고 골지체가 있을 테죠?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소기관만. 그 다음에 이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 있겠죠? 그러면 이자세포의 기능은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이자액으로 분비를 해야죠. 그럼 이자세포는 소화효소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죠. 얘는 밖으로 분비할 게 많은 세포예요. 그럼 우리 그냥 소화효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소화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포체에 붙어있는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단백질은 소포체에서 한번 가공돼서 운반소낭을 통해 골지체로 전달이 될 거고 골지체에서는 이 소화효소를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분비소낭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를 한다는 거죠. 바깥으로. 그래서 이 골지체는 분비를 많이 해야 하는 소화샘 세포나 내분비샘 세포에 발달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죠. 이렇게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시스터나가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백질 합성과 분비 과정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소포체죠.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걸로 보아 얘는 거치면 소포체. 그 다음에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는 관 모양, 매끈면 소포체죠. 여기에 붙어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을 소포체에서 운반소낭으로 만들어서 골지체로 전달합니다. 그럼 아까 여기 있었던 단백질이 운반소낭에 담겨서 골지체로 왔죠? 골지체에서 또 가공 과정을 거쳐서 골지체가 또 운반소낭을 만든 다음에 이 바깥으로 분비를 합니다. 얘가 운반소낭이 이렇게 와서 세포막과 합쳐지면서 이 안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토대로 교과서 38쪽 생각해보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속의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 분비되는 과정을 설명해보자면 맨 처음에 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인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되는 단백질이 결정이 될 거고요. 리보솜에서 실제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부분은 리보솜에서 이 핵에 들어있는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 DNA나 유전물질은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설계도를 보고 우리가 뭔가 건물을 짓고 레고를 조립하듯이 핵 안에 DNA에 있는 그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친면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가공을 했고요. 운반소낭에 담아 골지체로 이동을 시킵니다. 골지체에서는 단백질을 다시 한 번 더 가공한 다음에 운반소낭에 담아 세포막 쪽으로 보내고 이 운반소낭이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소낭 속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거였고요. 이와 같이 단백질이 합성 분비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적합한 세포의 연구 방법은 바로 자기방사법이죠. 왜냐하면 자기방사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첨가해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추적해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내는 방법이었죠. 우리 단백질 안에는 요게 들어있으니까 또는 항이 들어있었죠. 35S라든지 아니면 3H 요런 애들이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얘는 황의 방사성 동위원소, 얘는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얘네들로 표시를 한 다음에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찾으면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프린트에만 있는 그림이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A는 알갱이들이 따다따다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얘는 거친 면 소포체인 걸 알 수 있죠? 거친 면 소포체에 붙어 있는 이 동그라미들은 리보솜이겠고요. 그 다음에 거친 면 소포체의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가공한 다음에 운반 소낭에 담아서 어딘가로 이동을 시킵니다. 얘는 납작한 주머니가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로 보아 B는 골지체겠죠? 골지체에서는 단백질을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운반 소낭에 담아서 바깥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골지체에서 바깥으로 분비되는 단백질이 있는가 하면 세포 내에 있는 C도 있습니다. 이 C는 리소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리보솜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리보솜을 살펴볼게요. 아니, 리소솜. 다음은 리소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의 순서에서는 그 다음 순서가 골지체 다음이 엽록체지만 소포체의 골지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리소솜을 먼저 할게요. 리소솜은 단일막이고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 만들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사진처럼 골지체에서 만든 단백질들이 가공된 단백질이 세포막과 융합돼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세포 내에 존재하기도 했었죠. 이 골지체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 만들어진 게 바로 리소솜입니다. 그러면 그 리소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가수분해 효소는 가수분해라는 거는 우리 교과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을 첨가해서 무엇인가를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세포 안에 들어온 세균과 같은 이물질을 분해합니다. 이 말을 세포내 소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리소솜에서는 세포내 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맞는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또한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랑 이물질뿐만 아니라요. 세포 내에서 자체 생산된 이물질 있죠? 그런 거나 세포 내에서 늙거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도 자가분해합니다. 밑에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막이 있죠. 리소솜은 골지체 막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 막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깥에서 세균이나 이물질이 있다.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리소솜과 만납니다. 리소솜과 이렇게 융합이 되죠? 융합이 되면 리소솜 안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이물질을 분해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볼게요.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뿐만 아니라 세포 안에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얘도 이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로 어떤 소낭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소낭과 리소솜이 융합이 되면서 리소솜 안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미토콘드리아를 분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리소솜까지만 살펴보고 엽록체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세포 소기관 내용을 여러분이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모든 세포 소기관을 다 배우고 난 뒤에는 단일막, 이중막, 막상 소기관이 아닌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